우리 이웃의 따뜻한 삶과 생활을 차곡차곡 쌓아가 보겠습니다. 울산 인물사전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다혜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울산 남구보건소에서 평범하지만 특별한 바리스타들과 함께 커피 향기를 내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주인공과 함께 일하시는 분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황현준 씨를 만나볼 건데요. 황현준 씨는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서 올해는 우승을 노릴 만큼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황현준 씨 먼저 만나보시죠. 5년 전에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회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취업을 도전을 했었지만 실패를 거듭하다가 새마음 정신문화센터라는 곳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교육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커피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초반에는 잘 할 수 있는데도 버벅대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이제 자괴감에 빠지고 막 힘든 나날이었는데 매니저님 잘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서 적응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좀 음성음란하게 잘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커피 세팅을 제가 하기도 하거든요. 커피는 이제 쓴맛이 난다거나 너무 신맛이 난다거나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추출해서 설계를 바꿔서 좋은 맛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자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목표는 이제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가 있는데 2번 출전해서 다 8강에서 붙였거든요.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승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해서 실력을 쌓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알려주시고 이게 하지만 커피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공부해서 누구와 얘기하더라도 커피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바리스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준 바리스타의 바람은 오늘 주인공 이태훈 씨가 함께 이뤄줄 겁니다. 그래요? 네, 오늘 주인공을 소개하면 장애인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향기를 내는 사람들 히즈빈스 남구보건소점 매니저 이태훈 씨입니다. 네. 이제 7년차 바리스타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이태훈 매니저님은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이 카페에서는 장애인 바리스타를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네, 선생님도 사랑하시고 자신의 일도 사랑하고 커피 당연히 사랑하시고요. 또 당연히 아내분을 사랑하고 당시에는 여자친구거든요. 네네. 네,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울산에 오셨어요. 아, 원래 울산이 네. 고향이 아닌데 여자친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커피의 시작부터 울산에 오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전라도에서 학교를 다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커피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좁고 조금 더 크게 놀고 싶다. 서울로 혼자 상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여러 가지 커피 업무를 배우다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울산이 고향이었어요. 여자친구분이 울산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돼가지고 너 나랑 결혼할래 말래 이래. 진짜 결혼할 수 있겠냐 나랑.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다니던 서울에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울산에 오게 됐습니다. 커피를 업으로 삼을 생각이 없었어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뭐 먹고 살지 고민이 병장 때 시작이 되잖아요. 서비스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요. 휴가에 나와서 커피를 먹는데 이제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멋있어 보였어요. 야, 나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론책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이제 공중전화 붙잡고 이제 나 곧 나가는데 면접을 봤었어요. 나가자마자. 한 군데가 이제 취업이 돼서 빠방머리로 처음에 출근을 했죠. 제가 언제 딱 계속 해야겠다 생각했냐면 커피를 제조하고 음료를 손님이 다 드시고 나가고 저한테 잔을 주시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잔이. 그때 좀 뭔가 희열? 이게 다 바리스타들이 공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행복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커피를 시작하고 나서 커피가 너무 재밌어서 자퇴를 이제 했죠. 그렇군요. 생각을 하면은 바로 실천에 옮기고 또 하면은 열정적으로 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제대 후에 내 일을 정하는 건 조금 늦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인정을 받아서 2년 만에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정도의 신뢰받는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새 시작을 할 각오로 울산에 오게 된 거죠. 역시 그 연애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인연을 맺은 곳이 이제 지금 일하는 곳인가요? 그랬으면 좀 많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처음 울산에서 시작한 곳은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스스로의 성장에 대한 이제 고민으로 그만두고 이제 4개월간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해요. 네. 이제 일용직을 하면서 뭐 마음도 힘들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4개월 정도 힘들었을 무렵에 이제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분이 너랑 가치관이 딱 맞는 회사야. 이 영상 한번 봐봐라고 보여줬던 곳이 있었대요. 네? 그게 이 카페입니다. 근데 그 카페가 눈앞에 공고가 딱 뜨게 된 거죠. 네. 근데 당시에는 이 카페가 울산에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나타나서 내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영상이 그 여자친구가 보여줬던 영상이 나에게 정말 많은 변화를 주는 영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이 일을 하는데도 많은 영향과 변화를 줬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그 편견이 뭐냐면 장애인 선생님들은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부족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 15분 영상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비장애인이 장애인한테 배울 게 너무 많고 그 영상이 끝나고 나 이런 회사에서 한번 근무하고 싶다라고 입술로 뱉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죠. 지원할 때 갑자기 그 서류를 딱 틀었는데 그 서류가 저는 이게 쓸 때 솔직하게 다 썼는데 장애인 선생님 경험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없으나 제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렇게 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썼죠. 근데 나보다 더 많은 경험 많은 사람들을 뽑겠구나라는 상심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가 왔죠. 합격했다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실천하지 못할 때 저의 마음 상태 이런 부분들 이게 한편으로 스트레스도 돼요. 근데 이제 확실해진 건 선생님들이 말을 하거든요. 교육하는 게 솔직히 힘들긴 힘들다. 근데 뒤돌아보면은 자기가 성장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 눈에도 선생님들이 2년, 3년 동안 성장한 게 너무 보이거든요. 처음엔 주문 자체를 못 봤어요. 사람들 눈도 못 맞췄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대회도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서 커피를 제조하고 눈도 맞추면서 하트 표시하면서 웃고 그런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내실의 튼튼함이 아닐까?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카페 매니저가 직업인데 장애인 바리스타와 일하면 이제 만족감, 성취감 또 함께 성장하는 그 모든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함께 하는지 알아보고 싶네요. 일단은 장애인들을 매니지먼트해주는 일이 더해집니다. 이제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데요. 그리고 그 업무 일지는 회사,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공유해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지하는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보통 바리스타가 음료를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만 한다면 이 카페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매니지먼트하는 데 더 힘을 쓴다는 점이 더 특별하고 그 일을 하는 데 더 신경을 씁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태훈 씨 같은 경우는 앞서 들었을 때 서울까지 가서 커피 공부를 할 만큼 그만큼 이제 커피에 대한 애정이 많잖아요. 거기에 뭐 실력까지 갖추셨는데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람도 참 좋긴 하지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쌓아온 커피에 대한 실력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지 궁금해요. 네, 계속 느끼셨겠지만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그러니까요. 분이잖아요. 네. 네. 장애인 선생님 그리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 가치, 미션도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스스로에 대한 성장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에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처음에 제 첫사랑은 커피였잖아요. 대회 선수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도 사실 그 목표는 있는데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게 목표였고 커피 쪽으로 조금 더 트레이너가 되거나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근무하다 보니까 엄청 커피에 대해 일조 있고 실력 있는 바리스타들도 많고 하지만 바리스타나 이런 경험을 쌓고 하는 부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또 두 번째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딪힐 때 그게 쌓이다 보니 쌓인 그거랑 이제 그런 나중에 미래적인 저의 진로 이런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둬야지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고민은 해봤죠. 그래요. 모든 게 정말 마음 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는 거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사실 그 작은 일도 자꾸 쌓이다 보면 또 터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태훈 씨는 시간을 더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더 찾기로 합니다. 이제 현재 남구보건소 장애인 바리스타 선생님들과 천천히 은은하게 맛있는 커피 향을 내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성장해도 되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개인적인 성장도 조금씩
그리고 함께하는 성장도 조금씩 하면은 어쩌면 평생을 함께 성장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바심을 냈다면 저는 그게 그냥 바리스타지 특별한 바리스타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장애인 바리스타 선생님들과 또 다른 장애인 바리스타를 키워내려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뿌듯해요. 큰 거 뭐 대회에서 수상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그냥 일상적인 이 매일 부딪히는 근무 환경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죠. 저희는 일단 많은 장애인 선생님들한테 향기를 내고 싶어요. 장애인 선생님분들이 일단 취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나 정신장애 쪽은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경험한 3, 4년 동안 경험한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일을 잘하시고 꼼꼼하게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 한 번도 늦은 걸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향기를 내고 싶고요. 이제 울산이든 경상권이든 그 안에서 많은 매장을 창출하고 저희가 같이, 왜냐면 지금 울산에 1호점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각자 리더가 돼야 돼요. 이제 각자 리더가 돼서 다른 5점에 가서 교육도 하고 다른 선생님들을 교육도 같이 하고 해서 울산 땅에 히즈비즈니스를 많이 거기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고 또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만간 이 카페의 향기가 2호점, 3호점에서 계속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도 필요합니다. 네, 맛과 향기가 좋은 커피 그리고 장애인들의 성장과 자립에도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의 주인공 이태훈 씨가 일하는 곳이 이제 그 울산 남구 보건소 내에 있는 카페인데 최고급 원두만을 써서 커피도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 맛있어요. 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방문해 보시고요. 울산 인물사전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뷔분의 음악 전해드립니다. You Light on My Life.